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월요일까지 반등세를 이어갔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6월 중순에도 거의 거래일수로 28일 정도가 주가는 반등했던 소위 반등 랠리, 베어마켓 랠리를 경험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팽배해 있습니다. 물론 계기 자체는 연준의 멤버들 중에서 일부가 어떤 속도,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월스트리트전에서 나온 이후에 좀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도 그런 추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물론 중국발 소식은 어두웠지만 영국에서 신임 총리가 이제 지명되고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시장에서는 훈풍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조 PMI가 오늘 발표됐는데요. 50 이하가 나왔거든요. 네. 50 이상이 됐는데 49점 몇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안 좋은 거지만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좋은 어떤 경제 지표보다 약간 어두운 경제 지표를 기다리는 거죠. 뭔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경제 활동도 약간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상하게 들리지만 네. 그런 것들이 오늘 호재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는 3일 연속 올라갔고요. S&P 500이나 나스닥은 이틀째 올라가면서 주가가 오늘도 1% 남짓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반등하는 게 반등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2% 수준이었고 오늘 3대 주가 1% 수준이었더라고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9개 섹터 중에서 소재나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섹터가 올라갔고요. 필수 소비, 헬스케어, 기술주가 유독 좀 반등폭이 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자체는 큰 움직임이 없었고 소폭 올라가는 그래서 강보합 정도였기 때문에 이틀 동안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달러도 이 부분에는 예외가 아니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국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이 이제 총리로 확정이 됐어요. 시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으로 인식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전부터 뭐 그런 아주 젊은 분이죠. 42살, 43살밖에 안 되는 분이 되겠고요. 어떤 단독 출마가 됐습니다. 경쟁자들이 이제 다 포기했기 때문에 단독 출마돼서 일단 확정이 됐고요. 전 재무장관인 거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이분의 양력 이런 건 뭐 대단한 뭐 시스토리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됐건 결론을 보면 영국의 10년물 금리가 상당히 좀 안정세를 보였다라는 것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10년물, 2년물, 30년물 모두 전반적으로 지난주 초반에 이어서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영국의 파운드화는 뭐 40년 만에 역사에 가장 떨어졌던 것들이 좀 회복되는 추세에서 그 정도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러스 총리가 그 큰 사건을 일으켰을 때 정말 영국의 연금 펀드가 뭐 마진콜을 당하니 많이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었는데 다행히 조금 아직까지 보면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관련 기업들이 급락했어요. 네, 어제 이 부분은 홍콩 시장에서부터 급락세가 나오면서 아시아 시장에서도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일부 영향이 없었던 건 아니란 말이죠. 특히 이제 어저께도 홍콩에 상장된 주식은 전부 다 많이 떨어졌고 또 중국 관련 주식들이요. 이런 추세들이 오늘 미국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어찌됐건 강대강의 국면. 아무리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뭐 칩 액트 이런 거 중심으로 해갖고 그래서 첨단 기술이나 IT 쪽에서는 뭔가 미국과 중국이 서로 편을 가르는 거, 분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관련된 주식들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좋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또 미국 기업 중에서 중국의 사업을 많이 하는 것들이 또 덩달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영향이 있는 것들이 있었겠고 어떤 것들은 분위기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튼 다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리바바가 12% 이상 떨어졌고요. 징동닷컴도 12%, 13% 떨어졌습니다. 중국에 관련된 비즈니스 많이 하는 거, 마카오에서 많이 하는 거가 라스베가스 샌즈나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도 10% 떨어졌고요. 중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 스타벅스도 5%가 떨어졌고 다 관련된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지만 테슬라가 중국에서의 지금 모델 Y, 모델 3 가격, 엔트리 가격을 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악재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테슬라도 많이 떨어졌다가 그나마 좀 결국 장 마감은 뭐 소폭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지금 한 3주일 만에 다시 목표 주가를 내린 것도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위워크라고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공유 네, 오피스죠. 공유
오피스가 되겠고요. 이게 처음에 창립 과정, 설립 과정, 그다음에 상장 일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드라마도 나오는 거거든요, 미국에서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인기 있는 드라마였는데 여하튼 켄터 피처럴드라는 것에서 매수 의견에서 $8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8면 이거 뭐야 그러겠지만 이게 가격이 $2입니다. 2달러인데 8달러를 제시했다고요?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주가는 한 6% 올라갔고요. 최근에 이제 그 아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자동차 가격 내리고 뭐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애플은 또 그 지금 서비스 가격이죠. TV 플러스 가격과 뮤직 가격이요. 음악 스트리밍 가격을 또 올렸습니다. $1 정도씩까지 올려놨고 아마 이거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니까 우리나라도 시차를 갖고 네네. 우리나라도 오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애플이 1.4%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1% 올라갔습니다. 메타는 오늘 소폭 하락했는데요. 0.2% 하락했는데요. 뱅크 아메리카에서 매수해서 아예 중립으로 내렸고요. 196에서 $150 내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메타만 확인드리면 실적 시즌 이번 실적의 컨센서스를 보면 3분기 매출이요. 전년 동기 대비 290억 달러였는데 이번에 274억으로 줄어들 것이 컨센서스가 되겠고요. 주당 이건 3.2달러에서 1.90달러니까 엄청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물론 이제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더 중요하겠지만 어떤 분위기는 좋지 않겠고 이것에 관해서 그 저커버가 뭐 여러 얘기를 했죠. 15%대 인적 조정도 얘기했고 또 하나가 내년 말까지 되면 조직적으로 상당히 더 지금 규모가 작아질 회사가 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이 시장 반등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에 궁금증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10월 딱 초에 이틀 동안 5% 넘게 올라서 신난다 했었는데 또 이게 또 쉽게 무너지기도 했었잖아요. 월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등 랠리, 베어마켓 랠리가 이번에 두 번째 있느냐 네네.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죠.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여전히 상당히 좀 더 많은 건 뭐 분명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여전히 모건 스탠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그나마 4,200 정도까지의 어떤 베어마켓 랠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200일선이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혀 다른 소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 시도 자체는 베어 허그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그라는 게 이제 안아준다는 얘기인데 네. 곰이 안아준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죽는 거거든요. 곰이 안 나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지금 안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전히 경고의 목소리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고요. 바닥은 내년 1분기다.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펀드 스트레스 탐내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거의 유일하게 남은 소위 긍정론자라고 초긍정론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반등 랠리는 지난 여름의 반등 랠리보다 훨씬 클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연준이 지난주에 그럼 나왔던 뭔가 스탠스의 변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에 대한 포지션이 상당히 지금 예전 매도에 적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 가지 알 수 있죠. 이 미국의 개인 투자가 협회에 보면 지금 상당히 지금 가장 적은 수준의 긍정적 의견, 가장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하는 펀드 매니저 서베이 FMS에서 한 걸 보면 지금 6.3%의 현금 비중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지금 조사한 이래 최대 수준까지 현금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 회피 심리가 컸기 때문에 조금만 계기만 있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거래일수 23일,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이 되겠고요. 반등폭이 16%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그리고 장기간 높은 어떤 반등 랠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이 사람의 시각이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는 소위 고용 비용에 대한 인덱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3분기 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연율 보면 4%고 실제로 생산성 증가가 1.5에서 2%면 나머지 올라간 건 2에서 2.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 피크 쳤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자신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가의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